먼저 오후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AI와 함께 건설하는 소멸지역 로컬 콘텐츠 타운이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AI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도시에 적용하는 거는 좀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스마트 도시의 연장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요. AI 스마트 도시에서 AI 도시로 가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기에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뭐 자료 자체도 AI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아주 뭐 잘은 못 만들지만 그래도 보시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자료보다는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게 스마트 도시의 연장이라는 생각은 편한데 그러면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 같아서 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생각을 해보니 이게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으면 일단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표현하면 일단 아름다운 도시를 먼저 구상하고 그 도시를 만드는데 아니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AI를 통해서 줄이자.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를 구상하고 AI를 통해서 그 도시의 비용을 줄이자. 이게 맞는 그 논리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인간과 인간, 뭐 AI의 공전, 도시와 AI의 공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1차적으로 편한 것 같고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자, AI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일단 희망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다양한 그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일단 그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 일자리에 너무 그 집착해서 그렇지 1인 기업, 뭐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인 기업들이 성공할 수 환경이 좋아졌는데 AI 툴을 써서 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새로운 많은 기회가 나오고 도시도 보면 과연 실리콘밸리의 일극 체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더 작은 도시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지만 오늘 주제가 소멸지역 소도시들이기 때문에 일단 희망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산되는 경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뭐 SOC나 대기업 유치, 3단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사실은 도시 경쟁력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리스트를 했는데요. 그 창조 도시라고도 그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조 인재,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인프라, 생활 환경, 사회 환경, 정책 환경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소도시한테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스마트 도시 할 땐 자꾸 그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기술이 아닌 사람과 문화 중심의 도시를 일단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아직도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이건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도시에서도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본질적인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인이 살고 싶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왔는데 20년 전부터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 기성세대랑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갤럽에서 10년마다 한국인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 조사를 합니다. 2019년에 뭐 예외적으로 5년째 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24년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물어봅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시군구 단위에서 답을 하고 어떤 분은 광역 단위로 답을 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 대전, 인천, 대구, 강릉, 전주, 춘천, 광주인데요. 대개 자기가 사는 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 비중에서 그걸 빼보면 그러니까 서울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7%인데 인구 비중 한 18% 정도 되면은 뭐 플러스 9 이 정도 됩니다. 그 부산도 인구 비중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 내려오다 보면 강릉, 전주, 춘천 이런 도시들이 사실은 한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기준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평가하면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반도체 벨트 도시들입니다. 뭐 용인, 화성, 평택 이런 도시인데 전혀 순위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때 과연 통계적으로 환경이 좋은 도시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건설해야 될지 아니면 실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를 우리가 건설해야 될지 그러면 제가 아까 인구 비중보다 선호도가 높은 도시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동네가 도시를 살린다고 얘기하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의 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동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성수동, 홍대, 한남동, 을지로 이런 강북의 오래된 골목 상권들입니다. 자, 그럼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도 가면 경주 같은 경우는 황리단길이 없는 경주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리단길이 경주를 먹여 살린다. 전주도 전주 한옥마을이 먹여 살린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 지역의 관광 산업을 견인한 관광지를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광 단지, 관광 시설이 아니고 자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어떤 그 살고 싶은 동네 아니면 방문하고 싶은 동네, 여행하고 싶은 동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주시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그냥 해시태그 하시면 됩니다. 대치동에 사신다면 해시태그를 한번 써요. 몇 개나 뜨는지. 그러면 최소한 100만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명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가장 많은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동네 홍대입니다. 1600만.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쭉 내려오면 을지로까지 85만. 성수동이 211만인데 성수동은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동네보다 10년 늦게 시작해서 해시태그 수가 좀 적은 편이고요. 나머지 동네 보면 강남, 이태원 이런 동네 주로 역세권인데 비역세권에서는 연희동이 한 76만. 자, 그럼 지역도 사실은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제주 뭐 1,400만 정도 되고요. 경주 612만, 말씀드렸던 황리단길이 151만이면 대단한 겁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동네라고 해야 10만, 20만 되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동네인데 보시면 한옥마을도 152만. 자, 그러면 이 동네에 뭐가 있길래 그렇죠?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고 저는 주장합니다. 살고 싶은 동네가 됐는지 이 문제를 아직 우리 사회에서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동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는데 일단 해시태그 달고 머물고 싶고 한번 사진 찍고 싶은 동네 기준을 하면 이런 동네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한국의 관광산업, 지역 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 반면에 정부가 끊임없이 공급하는 신도시는 공실 위기가 예외 없이 심각합니다. 거의 다 텅 비어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아파트 값이 비싸도 자기네 동네 상가가 텅텅 비어 있으면 저는 살고 싶은 동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이런 도시를 만든 다음에 이런 도시를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신도시보다는 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동네의 공통점이 단순히
원도심, 건축자원, 문화자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3대 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도시 플랫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동네, 이제 성수동이라고 하시면 이 성수동이 여기까지 오는 데서 어떤 요인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했느냐? 온라인 역할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거 대개 보면 상가 건물들이고요. 성수동이라는 도시 플랫폼,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소상공인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뿐만 아니고 플랫폼, 지도 서비스에서 활동을 안 하면 거의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 없으면 이런 동네가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컨텐츠만 갖고 있으면 어딘지 찾아오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그래서 창업 비용 사실은 경영 비용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수동이나 한남동이나 홍대 가면 전부 공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 컨텐츠, 공간 기획 측면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대기업이 대체할 수 없는 그 가게만의 고유한 문화 컨텐츠인데요. 여기서 성수동 아니면 홍대의 성공 요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가게 운영자들의 취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동네를 견인하고 있고 도시를 견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네 플랫폼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컨텐츠 성수동에서 활동을 하면 성수동 컨텐츠가 50% 정도 되나 생각합니다. 내가 성수동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객 유치에 50%를 기여한다. 그리고 내 컨텐츠가 20% 상품이 그리고 30%가 내 공간 컨텐츠, 커뮤니티 컨텐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상품력 이런 거 갖고는 이 성수동 가게들의 우리가 보통 이런 브랜드들의 성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는 어느 장소를 특정해서 찾아가지고 지금은 성수동에 한번 가자. 오늘은 성수동에 가서 어떤 가게에 갈지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동네 브랜드 파워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 플랫폼, 도시 플랫폼, 그리고 오프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울의 변화도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네들이 이렇게 성공한 동네에 부상했냐면 그냥 골목 지역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장사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장사하기 좋은 동네라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보면 제인 제이콥스 얘기하는 동네 창의성 4대 조건인데 그냥 성수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희동 생각해서 걷기 편하고 그죠? 크리에이터들이 들어가서 공간 계획할 수 있는 작은 건축물이 많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동네들이 주로 서울에는 원구 도심이라고 해서 종로, 중구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신도심에 전부 집중돼 있고 그 중심이 마용성입니다. 그래서 마포, 용산 그리고 성동구가 서울의 강북의 부흥을 견인했는데 그 오래된 저층 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창출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경제를 자세히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도시 플랫폼이 중요했다고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럼 이게 단지 소상공인의 문제냐? 무신사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무신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오프라인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점 지역, 홍대나 강남 그리고 대구 동성로의 거점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 최근 5년 동안은 성수동의 모든 플래그십을 성수동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무신사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온라인에 만족 못하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복제 불가능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공간 컨텐츠, 도시 컨텐츠는 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서울을 팔아야 될 때가 왔고, 그렇죠? 그래서 더 서울 현대가 현대백화점이 더 서울 현대에 서울 이름을 붙일까 말까 한동안 고민했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붙이면 격이 떨어질 줄 알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서울이 대기업 브랜드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보다 서울이 한국도 그렇고 지금 성수동을 판다는 거는 그렇죠?
성수동이 서울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네를 부상하기 때문에 성수동 문화를 판대는 거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업도 오프라인과 도시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특히 AI 시대에서. 그래서 제가 무신사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 전략이고요. 오프라인에 오면 주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점 지역에 가서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특히 그 성수동에서는 단순히 매장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 공간, 문화 공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성수동 전체를 기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성수동 전체를 자기 플래그십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플래그십이라면 한 가게를 얘기하는데 무신사 입장에서 성수동이 자기 플랫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수동 무신사만 이런 전략을 취할지 뭐 다른 기업도 따라갈지 특히 우리가 이제 K-뷰티나 패션, 뭐 푸드 이런 쪽은 되게 이렇게 저는 도시 전략으로 갈 거라고 전망합니다. 백화점도 많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도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해졌는데요. 또 그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파리 없는 루이비통을 상상할 수 있는지, 그렇죠? 밀란 없는 뭐 제가 갑자기 이탈리 뭐 브랜드를 상상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는 당연히 서울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되고 자 이러면 이제 문제는 지역인데요.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역의 매력적인 그 매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초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그 비수도권에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임택 부청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 광주 동구 동명동만큼 아름다운 동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가보시고 지금 부청장님이 동명동 로컬 콘텐츠에 많이 투자해 오셨는데 그래서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그 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제 기준으로 로컬 브랜드 상권이 들어가 있고 카페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명도뿐만이 아니고 뭐 경주, 전주, 안동. 자 그러면 최근에 안동대학교가 이름을 경북대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안동이 저평가가 돼서 그렇지 우리가 충분히 투자하면 경주, 안동, 전주 정도 되면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근데 대학교 이름을 안동을 포기한다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경북대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맞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는 처음부터 말씀해주시면 그 지역 정체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그렇죠? 오히려 뭐 예술가 그리고 지식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신체적 기술이라든가 동네 기술이라든가 지역 기술, 도시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소도시를 잘 관리해야지 소도시 기반의 많은 기업과 브랜드를 우리가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럼 소도시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3대 축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데 국내외 성공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오늘도 이제 토론 시간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크리에이터나 브랜드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 거대 플랫폼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에 의존하는데 우리 도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로컬 브랜드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플랫폼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인지는 더 고민해야 되지만 원칙은 지금 현재 플랫폼 경제에서는 모든 수익은 아니지만 상당 수익이 플랫폼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시 단위에서 건설하는 건 그건 거의 필연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가 한다면 그 도시가 저는 AI 도시 미래를 선도한다고 생각하고요. 오프라인은 말씀드렸지만 AI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가 공간을 소상공인 그리고 크리에이터한테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역에 가시면 참 선진국이라고 차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의 건축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를 인정 안 하고 자꾸 공장, 산단으로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가시적으로 건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나마 서울이 남편인데 서울 말고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수동이나 한남동, 그렇죠? 연희동, 연남동, 홍대는 그래도 다 단독주택 기반이라서 70년대, 60년대 공급한 단독주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역에선 그런 단독주택이나 뭐 한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보다 장사하기 좋은 건축물을 많이 공급하기 전에는 지역을 살리기 어렵다는 게 저는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주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급 문제, 도시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 안동 말씀드렸고 그 외에 많은 그 군청 소재지들이 가보시면 오래된 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이게 그 신도시를 짓고 분산시키고 산단 뭐 기차역을 짓더라도 도심에다 안 짓고 자꾸 외곽에다 짓다 보니까 이게 분산을 시켜서 그렇지 우리가 그 원도심 전체를 잘만 관리하면 AI 기술을 통해서 그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직주락 플랫폼으로 충분히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AI 기술을 통한 직주락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역 소멸의 마지노선은 군청 소재지입니다. 우리가 군청 소재지를 못 지키면 그로 끝납니다. 심각한 모든 마을은 못 살려도 군청 소재지는 선진국 시민들이 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 정도로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뭐 많이 들겠지만 AI 기술을 통해서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태도로 지역 발전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AI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부조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AI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 소도시 입장에서는 자, AI 기술을 대폭 수용하겠다. 그러면 사라지는 직장은 일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도시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관광산업, 그리고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없이는 창조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아름다운 도시가 창출하는 창조산업 일자리로 보완하는 이렇게 양측으로 가기 전에는 지역을 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